소비자가 웃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음료 업체들도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산음료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샘물, 즉 생수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대형마트에서는 생수 매출이 탄산음료의 매출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수 시장의 규모는 5천억 원대. 해마다 10%씩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날로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생수. 과연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걸까요? 생수의 안전성과 유통 과정의 비밀. 유희연 PD가 취재했습니다. 생수의 안전성과 유통 과정의 비밀을 파헤친다. 환경 전문 유희원 프로듀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을 맞아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6도. 더워진 날씨에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를 찾습니다. 공원 앞 매점에서 3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음료 중에도 생수의 인기는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다른 음료들을 제치고 생수가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는 뭘까? 돈을 주고 사 먹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해서 아이들도 같이 다 먹고 생수를 많이 즐겨서 또 갖고 다니고 그래요. 브랜드가 100여 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생수. 그렇다면 과연 생수는 우리 믿음대로 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일까? 생수 판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 대형 할인마트를 찾았습니다. 한쪽에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생수 코너. 생수의 인기를 반영하듯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주일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드세요? 하루에 2리터짜리 하나 정도 먹는 거예요. 한 2리터짜리로? 그런데 생수 코너를 둘러보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브랜드는 다른데 취수원이 같은 제품들이 있는 것. 이 두 제품은 브랜드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취수원에 물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산업체가 여러 브랜드에 똑같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가지 브랜드 모두가 같은 물로 만들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생수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의 함량 또한 동일합니다. 과연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밤내요. 한 우물에서 팠단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도 이상. 이 사람들. 근데 모르면 그냥 이 빈집에 가서 먹으면 이거 한 개만 들고 가니까 이건가 하지 이렇게 그거 먹지 뭐. 안 하니까. 취수원도 같고 성분도 같은 이 생수들. 물맛에는 차이가 없을까? 우리는 일반인에 비해 미각이 뛰어난 와인 소믈리에를 찾아 물맛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는 이 물맛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먼저 4가지 브랜드의 생수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1번과 4번은 브랜드는 다르지만 같은 물로 만든 생수입니다. 소믈리에에게 물맛이 같은 2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드시죠. 네. 물맛은 물속의 미네랄, 즉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의 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짠맛, 단맛, 쓴맛의 정도에 따라 꼼꼼히 체크하는 소믈리에. 4개 중에서 가장 비슷한 맛을 가진 2가지가 어느 것이죠? 예, 1번과 4번 물입니다. 소믈리에는 같은 물로 만든 2 제품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1번, 4번이 그 쓴맛에서 가장 비슷한 느낌을 줬었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이 생수들이 같은 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취수원이 같은 생수 3종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맛이 가장 좋은 것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A. A, C요, C. C, B. 셋 다 똑같은데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톡 쏘는 맛이 날까요? 약간 좀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먹던 게 B 같아요. C가 약간 수돗물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B가 제일 난 것 같아요. B가 뭔가 달랐어요. A하고 C는 비슷했는데. B가 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웠어요? 브랜드별로 물맛이 다를 거라고 믿는 사람들. 사실은 다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다. 모두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실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3가지 생수 모두가 같은 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수 구입할 때 뭘 보고 구입하세요? 브랜드, 먹던 브랜드 먹고 그러죠. 인지도? 라벨만 보죠, 라벨. 예. 같은 물이지만 브랜드가 다른 이 생수들. 가격은 어떨까? 대형마트에서 확인해보니 유명 음료회사 상표를 단 생수는 2리터 기준 700원. 다른 상표는 470원. 똑같은 물인데도 브랜드에 따라 약 1.5배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제품을 가지고 껍데기 하나 딱 치워놓고 어떻게든 먹겠냐, 이거 먹겠다 하지. 이거 장난치는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요. 기만을 하는 거죠. 그 믿는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한 유명 브랜드에서 나오는 생수 제품들. 자세히 보니 수원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곳에서만 무려 4군데의 서로 다른 수원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수들은 브랜드는 같지만 성분이 다른 물인 것입니다. 충북 청원이고 경기도 양주, 경남 김해 물 자체가 수원지가 다르네요. 그러면 상표 보고 먹는 게 아니고 어디서 생물을 봤나 그걸 잘 보고서 먹어야 되겠네. 각각 다른 물을 같은 브랜드로 파는데 문제는 없을까? 무려 5군데에서 나오는 물에 한 상표를 붙여서 파는 대형 음료회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 수원지 표기를 하면서 라벨 관리를 별도로 한다니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지금 뭐 다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수원별로 일일 취수량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대기업들은 여러 생산업체의 생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산과 판매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실제로 여러 브랜드의 생수를 납품하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갖가지 상표가 붙은 생수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생수 제조 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공장 한쪽에서 생수통에 브랜드별 상표를 붙이고 있는 이 사람. 알고 보니 이 업체의 사장입니다. 대기업 소비자들이 그렇잖아요. 뭐 질보다는 브랜드 보고 좀 먹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브랜드만 그렇지만 사실 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 공장에서 다 만들고 물은 똑같은데 이제 브랜드 차이지 뭐. 소비자들이 좀 브랜드에 대한 어떤 뭐 좀 뭐랄까 뭐 믿음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내용이 사실 알고 보면 다 똑같아. 대기업이 가진 브랜드 인지도와 넓은 유통망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를 자꾸 내리니까 뭐 처음에 이게 뭐 550원, 600원 이렇게 주다가 지금 뭐 500원, 요즘 뭐 450원 뭐 이렇게 주니까 뭐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고 뭐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는데 단가는 자꾸 내리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갑자기 우리는 그만둔다 그러면
갑자기 난감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위험 부담을 지불하기 때문에 좀 죽겠다 그러면서. 중소업체들이 시설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 결국 브랜드를 믿고 사는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 뭐 5개의 OEM 회사, 그다음에 뭐 6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각각의 수원지에서 나오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그다음 미네랄 함량 등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수질도 다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하나로서 묶어 갖고 하나의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소비자 기만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여 개 생산업체와 100여 개의 브랜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수시장. 그렇다면 품질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시중에 24개 생수 제품들을 구입해서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미네랄, 일반 세균, 중금속 등의 함량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생수가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생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습니다. 먹는 물의 불소 기준은 리터당 2.0mg, 이 제품에선 3.4mg이 검출됐습니다. 제품에 표기된 불소 함량은 1.5mg, 실제 검출된 양은 2배가 넘습니다.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인 동시에 독성 물질로 분류돼 있기도 합니다. 불소는 필수 미네랄로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를 가량 섭취하게 되면 우리 이빨을 해치는 반상치, 그리고 고위경화증 등의 건골격계 질환, 그리고 위점막을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실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생수의 수질 점검을 담당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이 업체는 이전에도 여러 번 수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서 한 4번 정도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일부 과징금 처분도 받고요. 뭐 불소 초과라든가 또는 뭐 다른 기타 이제 세균 초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행정 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함께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희가 숙고에서 이제 연구소에 의뢰해갖고 맡긴 거로는 3.4가 나왔거든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습니다. 불소는 제가 얘기했죠. 전자의 말씀을. 물을 많이 뽑을 때는 어느 회사든 간에 불소랑은 항상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기준치를 아니 초과했고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간에 그럼 생수권자 여기만 그러냐고요. 왜 그걸 갖다 죽은 사람이 시체를 자꾸 들썩이고 그래요.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업체 측은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준치 이상이 담긴 생수를 불소 제가 얘기했던 그에 내가 과징금이고 뭐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내잖아요.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생산을 하다 보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생수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업체 측의 거부로 끝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유통 과정은 어떨까? 서울의 한 도매시장. 대부분의 도매상들이 생수를 밖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도 생수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데로 팔려가기까지 이 생수들은 얼마나 여기에 있는 걸까? 밖에 쌓아놓은 생수를 살펴보는데 물 안에 기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포 생기고 이런 건 뭐예요? 아니 기포가 생기니까 따뜻하게 열받아서 열받아서. 따뜻하니까 못 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햇빛 오래 받으면 또 다른 도매시장.
이곳에서도 생수를 그냥 길가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역시 햇빛을 받아 기포가 생겼습니다. 맑은 날인데도 비를 맞았던 흔적까지 보입니다. 햇빛이 제일 안 되기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래 이게 햇빛에다가 두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는 생수. 과연 문제는 없을까? 우리는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옥상에 생수를 갖다 놓고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 생수와 함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생수들과 비교해 각각 최고 3배와 6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간이라든지 또 세포의 그 대사, 세포가 살아가는 대사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런 여러 작용들을 못하게 하고 또 그것들이 심하게 되면 발암물질로서 작용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결과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5개 제품에서 브로메이트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양은 리터당 0.01에서 0.03mg. 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 모두에서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치의 2~3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브로메이트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메이트는 어떤 물질일까? 미국 환경보호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브로메이트가 들어있는 물을 마실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한 10ppb로 이 해양 심층수에서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암물질인 브로메이트가 생수에서 나온 것일까? 브로메이트는 드물게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브로미온이 들어있는 물을 오존으로 살균 소독하는 경우에 부산물로 생긴다고 합니다. 오존 처리 살균을 인정해주면서 문제는 거기에 따른 오존 부산물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 오존 처리 후의 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기준 같은 게 지금 마련되지 않은 게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수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 보통 사무실에선 페트병보다는 대형 생수통에 담긴 물을 마시게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이용하는 냉온수기. 그렇다면 이 냉온수기를 통해 나오는 물은 과연 믿고 마셔도 되는 걸까? 우리는 한 사무실에서 현재 사용 중인 냉온수기를 구해 분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판을 떼어내자 틈 사이에 찌든 때가 끼어 있습니다. 물이 통과해서 나오는 부분을 면봉으로 닦자 검은 때가 나옵니다. 냉온수기 내부의 온수통. 전기톱으로 잘라봤습니다. 온수통 안은 시커먼 이물질로 가득합니다. 미네랄 찌꺼기와 물때 등입니다. 대형 통에 담긴 생수는 냉온수기 관리에 따라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수에 녹조 현상이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딸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만큼 있는 물 색깔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초록색으로 보이더라고요. 녹조가 발생했을 때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색깔이 정말로 무슨 하수도 같은 색깔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먹었다는 생각을 하면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조의 흔적은 선명합니다. 스펀지로 내부를 닦아보니 아직도 초록색의 이물질이 묻어나옵니다. 수돗물을 받아서 따라보자 진한 초록색의 물로 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수에 녹조류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조류가 오염이 생겼다는 얘기는 오염물질이 다른 이름 모를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먹는 물로서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류가 생기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숙박업체의 생수는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겉보기에도 냉온수기의 위생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냉온수기 속에 온도를 조절해주는 냉열판. 빼서 수건으로 닦아보자 누런 때가 묻어납니다. 물의 상태는 어떨까? 컵에 물을 받아봤습니다. 물 속에는 정체모를 이물질이 가득합니다. 냉온수기 내부의 물통을 들여다보자 눈에 띄게 더러운 이물질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의 냉온수기는 어떨까? 우리는 시중 은행들에 있는 냉온수기의 생수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냉온수기 물을 병에 담았습니다. 총 8개 은행에서 수거한 생수에 대한 세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놀랍게도 총 7곳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의 최고 13배까지 검출됐습니다. 그중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은행을 찾았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외부 업체에 맡겨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은행은 정기적으로 냉온수기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해당 업체를 찾았습니다. 업체 측은 소독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 세균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거의 세균이 없어요. 세균이 보통 100cpu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제 정해주는 일반 세균은 110cpu까지는 허용을 해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뭐 부적합 판정은 떨어지는데 대부분 그 이상 된다고 해서 또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세균은 그 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기준치를 넘겨서 검출된 일반 세균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세균 수가 100 이하라고 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왜 그러냐 하면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됐다 그러면 오염됐다 이렇게 지표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취수원에서 나온 물이 다른 브랜드로 판매되고 다른 취수원에서 나온 물이 똑같은 브랜드로 팔리고 있었다니 속았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같은 취수원에서 나온 물인데도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같은 물을 더 비싸게 주고 사 먹은 소비자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생수 유통 체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점검이 시급한 때입니다. 생수의 위생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사를 의뢰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돼 생수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소비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를 촉구합니다.